안녕하십니까. 입시살롱의 김성준입니다. 허태호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필로스 논술학원에서 가천대학교 입학처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입시 설명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뭐 많이 오셨었나요? 엄청 많이 왔죠. 예, 저희 꽉 찼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이 가천대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날 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다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그 가천대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미 이 관심이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작년만 해도요. 이 가천대학교를 대구 지역에서요. 몇 명 선발했는지 아세요? 1200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1200명이나 이제 지원을 했고요. 이 가천대학교가 일단 그 설명회에서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놀랐던 게 이 가천대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천대학교가요. 정말 우리 대학 종합평가라는 걸 항상 그 중앙일보에서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이제 평가인데요. 이 평가에서 20계단 이상을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학 순위권 내에 있는 이제 학교로서 그렇게 성장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역대급 최초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는데요. 정말 가천대학교는요, 특히 요즘에 그 IT나 공학 계열이 강세잖아요. 그쪽에 최첨단 학과들을 다 신설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의대를 한번 확장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 하나를 만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첨단 장비를 몇 개 사와서 그냥 병원에 하나에 과를 개설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아예 그냥 서울에 이 땅을 부지를 굉장히 크게 사서 거기다가 병원과 그 다음에 연구소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강의동까지 다 지금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확장성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경북대 의대를 실제로 이제 준비하려고 하던 학생들까지도 깜짝 놀랐죠. 물론 뭐 가천대 의대 원래부터 좋았는데 와, 이 정도로 또 확장성이 생기고 이렇게 서울 안에 또 병원을 추가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막 다 이제 가천대학교 뭐가 좋다. 원래는 보통 입시 요강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있는 정보들만 필기를 하시는데 의대가 좋아졌다는 부분까지 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가천대학교 그 입학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가천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해외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들은요,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근데 이 가천대학교는 하와이에도 캠퍼스가 있고요. 심지어 이 하와이에 있는 캠퍼스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가천대학교에 지원을 다 받아서 기숙사비도 지원받고 항공비도 지원받고 생활비도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그쪽으로 또 다녀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강화도에 또 캠퍼스가 있어요. 가천대학교. 그럼 그쪽에서는 또 뭐 공무원 자격증이나 아니면 토익 이런 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천대학교 지원할 때 이런 걱정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경찰행정학과, 간호학과 이런 데 너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의학 계열을 물론 제외하고 정말 학과 간의 전과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건 그 어떤 대학하고 비교해봐도 파격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비록 뭐 국어국문학과다, 뭐 영어영문학과다 이런데 내가 좀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학과에 지원을 했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대학 중에서는 가천대학교가 전과가 제일 잘 될 거로 자부를 하고요. 이건 제 예상이 아니라 가천대학교 입학팀장님의 실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로스쿨을 또 준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생활비까지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전방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결국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의 대학의 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내가 가천대학교 그냥 이 수도권 내 순위권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정말 역대급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가천대학교가 나타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아웃풋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아웃풋의 이 지표가 그 웬만한 대학들보다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는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더 성장해서 나간다. 이걸 제가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가천대학교 그러면 내가 입학하고 싶은데 내가 생활기록부는 좀 부족하고 내신도 부족하다. 논술에 관한 거죠. 그러면 논술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가천대학교가 약술력 논술로 올해부터 바꿨죠. 작년까지는 적성고사 봤어요. 근데 올해는 약술력 논술로 바꿨는데요. 이 약술력 논술이요. 국어하고 이제 수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 9문제, 국어 6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천대학교가 설정한 이 문제를 처음 낼 때 예상한 합격선보다요. 실제 합격선이 더 낮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요. 인문계열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보는데 수학 6문제 다 못 풀고요. 국어 9문제만 다 맞은 학생도 합격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천대학교 논술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딱 국어 교과만,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만, 미적이나 기하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비하기가 막상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합격선이 지금 딱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예상한 것보다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천대학교 논술을 그래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입학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정도 합격선을 예상했는데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글쓰기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막상 단답형으로 딱딱딱 내가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는 것은 익숙한데 내가 막상 어떤 단어를 내가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그걸 하나의 어휘를 활용해서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이건 학생들이 연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성취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천대학교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논술 준비가 단순히 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EBS, 그냥 내가 교재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이 글쓰기에 대한 연습도 충실히 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이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취약하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상 거의 가천대학교 홍보팀장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가천대 입장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천대가 지금 성장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을 향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학생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과 역사의 이름값은 사실 무시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이름값은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교 자체가 학생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성적이 모자라다면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논술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 이제 교재를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교재를 이제 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개념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쓰기 과정 자체가 이제 연습이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천대 모의논술 같이 한번 풀어보고 혹은 가천대의 실제 유형이 어떤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더 좋겠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허태우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가지고 가천대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혹은 가천대의 문제풀이는 이와 같다 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입시살롱이었습니다.